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오늘은 앞니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니 임플란트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안 좋은지는 아는데 많이 불편하진 않고, 하지만 앞니 임플란트를 하려고 했을 때 임플란트를 하냐 또 브릿지를 하냐, 그거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거고, 제일 큰 고민은 앞니 임플란트 하는데 이 앞니 없이 어떻게 살지? 당장 내일 일이 있고 쉴 수가 없는데 당장 앞니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앞니 없이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 때문에 차일피일 치과 치료를 미루시다가 더 나쁜 결과를 얻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 되게 기술들이 발달해가지고 임플란트 하는 날 바로 앞니들을 달아드릴 수가 있어요. 다는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치과 의사가 그거는 앞니를 어떻게든 달아서 보내야 돼요. 앞니 없이 사세요 하는 그런 병원에서는 당연히 임플란트 진행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앞니에 대해서 어떻게든 환자분이 사회생활에 사회로 복귀해서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만드는 거는 치과 의사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의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니 임플란트, 앞니 없이 어떻게 살지? 이거에 대한 고민 때문에 치과 치료를 미루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니 임플란트, 임시 치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꼬집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앞니 없이 어떻게 사나요? 앞니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니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결과가 만약에 안 좋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브릿지로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만약에 브릿지가 아닌 임플란트로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심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브릿지는 양옆에 멀쩡한 치아를 갈아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앞니 같은 경우에는 예쁘게 되려면 보철물만 예뻐선 되는 게 아니고 옆에 잇몸 부위가 예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무조건 시행을 해야 되고, 임플란트를 한 다음에 바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임시치아를 예쁘게 달아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니 임플란트를 갖다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는 일단 너무 무섭다는 거죠. 앞니 임플란트 어떡하지? 너무 무섭다. 치과 너무 무서운 곳이죠. 다들 무서워하는데, 그거는 이제 마취만 잘 되면은 해결이 되는 문제라서 마취만 실은 잘 참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취가 안 된 상태에서 치과 치료를 받았던 과거의 안 좋은 경험 때문에 치과는 무서운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마취도 이제 뭐 무통 마취도 있고 안 아프게 마취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고, 아픈 상태에서 치과 치료를 하는 건 정말 고문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마취에 대한 식견이 높은 치과 의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앞니가 없이 어떻게 생활하지? 당장 내일부터 미팅이 있고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영구처럼 앞니 없이 어떻게 다니냐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 때문에 계속 미루시는 거죠. 근데 실제 케이스를 한번 보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치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두 번째 치아 때문에 오셨는데, 다른 곳에서 뽑아야 된다고 해서 실은 저희 병원에 이제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치근 내흡수 때문에. 근데 치근 내흡수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뽑는 게 아닌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뽑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내흡수가 너무너무 심해져서, 이제 일찍 오셨으면 아마 내흡수를 어떻게 수습을 해가지고 치료를 마무리하는 쪽에 치료를 선택을 했을 거예요. 저희 병원은 정체성 자체가 내 치아 지키기 프로젝트를 해서 살리는 치과니까. 근데 이제 이 치아는 무조건 뽑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뽑고 바로 임플란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뽑을 때 항상 바깥에 얇게 남아있는 뼈 부분을 갖다가 보존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뽑자마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지만 그 잇몸, 이쪽에 있는 이 잇몸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자분 같은 경우 실제로 수술은 한 날이에요. 수술한 날 임플란트를 심어주고 고정력이 30N 이상의 힘이 얻어졌기 때문에 임플란트에다가 바로 임시치아를 연결해 준 거예요. 어떻죠? 지금 임시치아가 약간의 치아에 비해서 광택이 좀 떨어지는 거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환자분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시는 거는 바로 수술한 직후에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앞니 임플란트를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이 옆에 잇몸을 갖다가 그대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잇몸이 치아를 뽑는 순간 쭈그러들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유지를 시켜주려면
이런 임시 치아, 발치 즉시 임플란트 후 임시 치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지금 이 잇몸 레벨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예요. 이 환자분은 이 앞니를 갖다가 이렇게 브릿지를 하고 계셨고 치주 질환 자체가 굉장히 심하신 분이에요. 여기 거의 뿌리가 뭐 노출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브릿지여서 여기에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인 거고 그냥 뭐 입안에서 항상 고름 냄새가 가득했던 거죠. 근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바쁘시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이거 앞니 이거 3개 4개 뽑으면은 이거 어떻게 틀니를 쓸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하시다가 결국에는 여기 치조골이 왕창 녹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임플란트를 이 바깥쪽까지 이렇게 녹은 경우엔 여기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게 되면 무조건 잇몸이 꺼져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임플란트를 이 자리에 심어서 이쪽은 그냥 뼈 이식만 해서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치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거를 임플란트로 결과를 좋게 이끌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는 다 임플란트 안 되고 브릿지로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 이제 임플란트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 진단을 이렇게 한 거죠. 어차피 이 옆에 치아 같은 경우에도 안 좋았기 때문에 이 4개를 갖다가 임플란트를 하는데 앞니 같은 경우에는 힘을 크게 받는 치아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하나씩 총 4개의 임플란트를 하는 게 아니고 수술은 2개만 하는 거예요. 근데 2개를 잡을 때 보통은 양쪽 끝에 2개를 잡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가 완전 치조골이 폭탄 맞은 것처럼 녹아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고 이쪽은 캔틸레버 브릿지 타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뼈가 좋은 2곳의 임플란트를 조금 깊숙이 식립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옆에는 치조골 이식을 해준 거죠. 그래서 수술한 직후의 모습 보세요. 굉장히 제가 이제 뭐 이것저것 많이 꿰매놔서 환자분이 고생스러웠지만 바로 이렇게 임시치아까지 끼워드리면 환자분은 사회에 복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날 바로 회사에 나가시고 출근하시고 사람들 미팅할 때 뭐 앞니가 있는데 왜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지게 할 거를 왜 이거를 나한테 이야기해주지 않았느냐. 환자분 돈이 없어서 이러신 게 아니고 바빠서 내가 일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앞니가 없이 사회생활을 자신감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미룬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직할 걸 그랬다고 이제 뭐 말씀을 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앞니는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정말 뼈 상태가 안 좋아서 이거는 도저히 임플란트를 즉시 식립할 수 없는 어려운 케이스라 그러면 발치와 보존술을 먼저 시행해야 돼요. 이 환자분도 이 2번째 치아, 아래 앞니 2번째 치아인데 여기가 완전히 뼈가 이렇게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깊게 식립을 하고 머리를 이렇게 길게 세워줄 수가 없죠. 그러면 잇몸이 이렇게 꺼져 내려갈 텐데 이걸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치료 결과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먼저 뼈 이식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어요. 아니면 이제 브릿지를 해야 되면 이 옆에 멀쩡한 치아를 갖다 갈아내야 돼요. 갈아내고 브릿지로 하면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환자분은 옆에 치아 가는 것도 원치 않았고 그래서 임플란트를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임플란트가 없는데 그러면 임시치아는 어떻게 하죠?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겠지만 그럴 때는 양옆에 치아가 멀쩡하기 때문에 양옆에 치아에다가 철사로 묶어주는 거예요, 임시치아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치종을 이식을 하고 발치와 보존술을 하고 옆에다가 뒤쪽으로 앞으로 묶어주는 게 아니고 뒤쪽으로 묶어주기 때문에 치료한 직후에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는 이게 임시치아인지 아니면 치아가 없는지 모르는 거죠. 여기는 수술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실밥이 꿰매져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앞니가 없이 생활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하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도. 그리고 정말 이게 아니고 여러 개의 뭐 앞니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실제로 뺐다 꼈다 하는 플리퍼가 있어요. 그래서 임시 틀니 같은 그런 형태의 보철물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가 뺐다 꼈다 하는 타입은 안 예쁘더라고요. 안 예쁘고 적합성이 안 좋기 때문에 환자가 만들어 드려도 안 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옆에 치아에 고정식으로 이제 묶어주는 걸 갖다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어떻게든 환자분들이 좀 자신감 있게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기는 걸 바라기 때문에 앞니를 임시치아부터 굉장히 만족감 있게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도 이제 치료 전후에 보면은 이렇게 됐던 치아에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이 환자분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지게 할 거리라고 후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앞니에 임플란트 할 때 앞니가 없이 어떻게 살지라는 고민 때문에 차일피일 치과 치료를 미루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고 그 치아를 갖다가 임시 치아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고민은 환자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치과 의사가 당연히 대신해서 어떻게든 만들어 드리는 게 치과 의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치과 고민을 열심히 하는 치과 의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치과 의사를 찾으셔서 꼭 좋은 치료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 꼬집 치과 DM 좋아요와 구독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